신당 청년당원이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청년당원 이제 개혁신당 얼마나 하신 거예요? 1년 좀 넘었죠. 제가 2,000원 내고 예. 난지 한 1년 됐죠. 네. 2,000원씩 낸 게, 평당원이시네. 그렇죠. 작년부터 2,000원씩 냈으니까. 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모신 이유가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맞아요. 이제 어제 드디어 이제 첫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대선 토론을 어떻게 받느냐, 어느 시선에 받느냐 좀 같이 해볼 사람을 찾다가 네. 마침 또 날이 저희가 인터뷰를 잡기로 한 약속한 날이 이 날이 됐어요. 이게 막 대선 날짜가 그 예상했던 날짜가 아니었나요? 혹시 그냥 정해놓고 한 거죠, 대선 날짜도. 그냥 뭐 뭐 토론 날짜. 본인이 시간 되는 날로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 날이 된 거죠, 저희가. 그렇죠. 우연히 예, 딱 겹쳤네. 그렇죠. 마침 또 대선 토론 다음 날에 바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혹시 지금 이 영상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재명, 김문수, 뭐 권영국의 이제 지지자가 있으시다면은 바로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개혁신당 당원분께서 오셨으니까 대선 토론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각 후보별로 어땠는지 한 명씩 짚어볼게요. 처음부터 이제 어쨌든 개혁신당 당원이시니까, 자, 어제 대선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후보 자체로 봤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음, 전체적인 후보들의 공약, 그리고 그 공약에 대한 설득력을 네, 국민들한테 대변하는 게 일단은 그 가장 큰 의의라고 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네. 근데 제가 하이라이트만 보고 제가 음, 약간 운전하면서도 부모님이랑 같이 보면서 어, 봤는데 결국 뭐 이재명 공격하는 거 위주로 좀 나왔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뭐 사실 뭐 이준석 자체로는 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준석이 뭐 물론 뭐 이준석이 제가 싫어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네, 이준석이 아니었어도 뭐 이건 뭐 이준석이 똑똑하다 하버드다 이렇게 식으로 좋아할 게 아니라 뭐 구체적인 음, 공약 같은 거 관련해서 이 사람이 어떤 뜻을 펼치고 얘기를 뭐 해서 혹은 뭐 어떤 후보에 대한 그 공약에 대한 설득력을 좀 제시할 기회라든지 해명을 그렇게 부여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준석이 그렇죠, 아니더라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이 아니었어도 솔직히 이건 이재명이 그냥 경제에 관심 없는 건 누구나 아는 그런 결과 아니었나요? 저도 다 예상했던 결과라고 봤는데 저는. 아,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쨌든 이재명을 공격했고, 네. 네, 이재명 후보의 약간 좀 대답이 좀 시원찮았나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네, 본인이 내세운 약간 공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네네. 뭐 경제에 관심 없는 건 저 말고 누구나 알았을 테지만 근데 아, 본인 최소한 내세운 공약에 대한 약간 본인의 그 공약 자체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약간 아, 승수 효과에 약간 기반한 그런 약간 지역 화폐를 주는 위주로 해서 약간 국민들한테 돈을 뿌리느냐 아니면은 승수 네, 효과에 기반한 그러니까 정부에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음, 약간 경쟁력을 과열시키느냐 그걸 물어본 것 같은데 네, 근데, 근데 이재명은 그냥 말만 그렇게 던져놓고 일단 네, 수습을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저같이 정치 모르는 애들도 그렇고 네,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로 봐도 이게 이재명이 네, 그냥 얘는 뭐 경제에 관심이 없고 그냥 돈 뿌리겠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을 거고 어차피. 아, 근데 이건 안 봐도 뻔한 결과였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는. 딱 어제 토론만 봐도 이재명은 그냥 돈 뿌릴 생각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그렇죠. 이거는 뭐 이준석이 막 이재명을 패서 이준석이 이겼다 막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네. 아니 이준석은 오히려 이재명한테 기회를 준 건데 이재명이 아니었어도 이거는 이준석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물어보는 건 확실히 필수 불가결 한 그런 내용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상대방끼리 그게 토론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행위인데 네. 이준석이 잘났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걸 털렸다? 이런 네. 시선으로 보는 건 좀 약간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준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이준석이 부족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이준석이 잘했다고만 평가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잘했다고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인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잘했다 못했다라고 이제 잘했다라고 하기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시선보다는 일단은 네, 일단 좀 더 봐야죠. 일단 이 경제 토론이 좀 남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근데 뭐 약간 좀 이준석도 좀 뭔가 가열만 시켰지 확실하게 이재명의 이런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정책적으로 좀 꺾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혹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네. 못한 것도 없고 뭐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뭐 이준석이 잘나서 이랬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음, 입장인 거죠. 결론은 이재명만 손해를 봤다 이 생각밖에 없죠 그냥. 아, 이재명 입장에서는 약간 좀, 민낯이 드러났다. 네,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준석은 뭐 좀 어차피 아쉬웠고. 네, 이준석에 관심은 딱히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네, 모든 국민들이 뭐 그냥 예상했던 결과가 그냥 치부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뭐. 네, 심지어 그 좌파 편향인 방송 그 MBC 특히 그 JTBC 이렇게 중국한테 텐센트 기업한테 1,000억씩 투자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좌파 편향인 방송에서조차 그냥 이재명 욕밖에 없는 거 보면은 아, 이거는 그냥 이거는 뭐 어떤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이거는 누구나 음, 예상했던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예. 솔직히 그 JTBC에서 이재명 비판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혹시 있었죠? 아니 비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네. 토론 내용 그대로를 그렇게 그냥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이라이트만 아, 짜서. 그러니까 토론 내용 그 자체가 이미 이재명에 대한 약간 좀 너무 적나라한 그러니까 알몸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특정해서 막 그런 식으로 이재명을 까서 보도하는 거는 어느 뉴스에도 없고 이거는 네. 단순히 그냥 하이라이트 플랫폼만 그냥 따서 보내주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잖아요. 아, 근데 JTBC는 그 늦게 특히나 그걸 하이라이트를 안 보여 늦게 그걸 보냈는데 네. 그때 MBC에서는 뭐 어떻게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댓글 보면은 야 MBC가 이걸 보도하네 이런 반응이고. 아, 그러니까 그냥 이준석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 하이라이트 자체가 이재명이 탈탈 털리는 하이라이트인데 이거를 MBC, JTBC에서 업로드하네. 약간 이거에 놀란 거죠, 약간.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애초에 이게 예. 있는 그대로를 내보내는 것 자체가 걔네들한테 손해니까. 음. MBC랑 JTBC는 좌파 편한 방송인데 이거를 왜 대놓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지? 이재명한테 불리한 건데. 약간 이렇게 보셨군요.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준석에 대한 평가를 여쭤봤는데 뭐 이재명이랑 같이 동시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네. 김문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김문수 이재명 이재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또 좋죠, 아니 좋죠. 예. 이재명 공격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하이라이트 위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음. 부모님 엄마랑 그거 약간 TV로 보면서 배고 자고 깔깔 웃었거든요. 솔직히. 아, 네네네. 개콘도 이만한 개콘이 없어가지고 봤는데 네. 어떤 그냥 부분이 좀 그렇게 결론적으로 재밌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답변을 뭐 두리뭉실하게 하잖아. 예를 들어서 막 음. 네. 그 이거 이준석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호텔 경제론 해명하는 거 특히 음. 이거 처음부터 말도 안 됐다는 건 누구나 예상했던 거지만 네. 그래서 막 호텔 경제론 제시할 때 막 그 네. 승수 효과를 기대하고 보는 거냐 아니면은 뭐
자세한 걸 뭐 세 가지로 분류해줄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아니 네. 제가 쉽게 설명했잖아요. 막 그러면서 네. 아니 제시를 하셔야죠 막 이런 식으로 막 음. 극단적이시네요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시고 또 AI 분야에 100억씩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 막 세 음. 분야로 나눠달라. 네. 그런데 또 뭐 극단적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 뭐 정확히 기억은 많이 안 나지만 뭐 네.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공약에 대한 확신도 없고 관심도 없다. 김문수가 약간 이재명이랑 그 토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비슷한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김문수랑 토론할 때나 이준석과 토론할 때나 이재명의 경제 관념이 좀 민낯이 드러나는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냥 한마디로 이재명 죽이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제가 아, 봤을 때. 그러니까 김문수랑 이준석이랑 잘 연합해서 이재명을 비판했다. 연합이라고 보는 건 모르겠고 일단은 네. 일단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아, 이재명을 끌어내기 위해서 둘이 약간 좀 뭐 어쩌다 보니까 잘 맞았다. 잘 맞은 건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솔직히 네. 이준석 입장에서는 뭐 단일 안 하겠다 이런 소리 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둘이 토론 자체는 뭐 이재명한테 마이너스라는 건 어쨌든. 그쵸? 굳이 김문수 이준석이 아니었어도 이거는 뭐 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권 유나이티드 킹덤, 권 UK, 권영국 후보 어떻게 보였어요? 그냥 노란봉 차별금지법 원툴이던데 보니까. 아, 그래요. 약간 좀, 네, 그 외에 다른 평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게 토론을 좀 더 봐야지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네, 저같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쉽게 이해할 만한 그런 키워드나 약간 그런 대화의 흐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이준석 후보랑 그 지역 최저임금 그 구분하는 거, 그건 혹시 안 보셨나요? 아, 그것도 봤죠. 아, 그건 어떻게 보였어요? 이게 네, 권영국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일본 사례를 봤을 때 네, 좀 더 일본보다 악재이지 않느냐. 그래서 음, 이준석이 미국에 대한 예시를 들었죠. 테슬라 관련해서 약간 네, 테슬라가 그래도 텍사스로 그 이전을 했고 그래서 네, 약간 또 지역 간의 경쟁 과열이 됐고. 네. 그건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이게 확실히 음, 최저임금 차등을 두면은 이게 정확히 어떻게 차등을 더 쓸지가 약간 음, 결과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서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보다 최저임금이 제일 높아요. 그러다 서울로 몰리겠죠. 그쵸. 그러면 또 이게 지역 불균형화는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이 심한데. 과열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신도시 같은데 혹은 약간 음, 제2의 수도 약간 이런 곳에 좀 약간 차등을 두면서 뭔가 그쪽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음. 최저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건지 지역마다 그 약간 그거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약간 규제를 해서 제한을 두냐 거기에서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지역마다 차등을 두는 거는 찬성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게 네. 서울로 몰리지 않는 방향이면 무조건 찬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지역마다 차등을 준다는 게 어쨌든 이준석 후보의 이제 주장이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서울에 너무 인구가 밀폐돼 있으니까 네. 지역 이런 시골 이런 이제 좀 외곽 쪽의 지역들이 최저임금을 이제 좀 낮추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자영업자들이 좀 서울을 벗어나서 몰리는 식으로 좀 효과를 보고 싶다는 건가요, 혹시? 울산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GDP 1위듯이 약간 거기 현대도 있고 네, 원래 그런 현대 기업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기에 GDP가 뭐 높다 해서 무조건 울산으로 지역이 몰리진 않겠죠.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지역 간의 차등을 둔다 하면은 약간 지역 간의 음, 이 경쟁 어쨌든 간에 그 지역 간의 그 경쟁력 과열은 역시 불가피한 거라 봐요. 그래 지역 간의 음, 그러니까 최저 임금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기업이 어떤 지역에 그 어떤 지역 약간 기업의 본사가 거기를 이전을 하냐 마냐 그것도 약간 거기서부터 좀 갈릴 것 같고 굉장히 네. 그러면서 또 약간 어떤 기업이 어떤 지역에서 투자를 하냐 아, 그러면서 경쟁력 과열은 약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그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쟁력 예. 과열 자체가 이게 국민들 간의 그 국민들 간의 또 약간 소비력 욕구 혹은 또 기업들 간의 또 상생 욕구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음, 근데 기업이 살아나야 국민들도 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말은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네. 지역 이런 좀 외곽 쪽에 이제 지역들은 인구 청년들도 많이 서울로 몰리고 과열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좀 분산시키고자 최저임금을 그쪽 이제 시골 지역은 좀 낮추면은 거기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숨을 쉬고 어 이제 알바생도 좀 직원도 많이 뽑고 그런 식으로 경제 활성화가 되는 효과를 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 얘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아, 저 그래요? 일단은 동의. 아, 일단은 동의. 그 이제 좀 지역권의 차등을 최저임금을 내리는 게 낫다. 근데 이거는 또 반대로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어쨌든 업주가 아니라 이제 근로자 입장이시잖아요. 이 청년당원님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최저임금을 낮게 주는 지역으로 좀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기존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에서 좀 일자리를 구하실 것 같아요? 그걸 예를 들어 미국이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음, 그 최저임금의 차등을 둔다는 거는 그만큼 약간 집값에 관련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싸게 살려면은 음, 난 집값이 싼 곳인데 음, 약간 인프라도 적고 네, 그런데 약간 돈은 약간 서울이랑 똑같이 줘. 음. 근데 인구는 그러니까 인구 돈 돌지도 않아.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업은 솔직히 좀 거기 약간 그 지방에 있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근로자 최저임금에 차등을 주는 네. 거니까. 네,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서울에 있는 게. 근데 집을 구해야 예, 되는 게 문제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쵸. 집이 있다면 서울에 집이 있으면 무조건 서울에 있죠.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이제 낮춰도 이제 취직이 되는 곳이 좋다 이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네. 신도시 같은 인프라가 좋은데 네. 집도 살 수 있어. 그만큼 만족해. 아, 물론 내 욕심이 있다 그러면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서울의 일부분 같은 곳을 떼서 약간 서울이랑 비슷한 정도의 인프라가 좀 있다. 음, 그럼 거기에 살아도 약간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음, 뭐 일단 중요한 건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뭐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 그냥 돈 많이 벌면 장땡이긴 한데 그걸 네. 깊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네, 그쵸. 어쨌든 그나마 우리 서민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다들 그쵸. 이제 최저임금 이런 거 받고 서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이웃 얘기기도 하고. 그쵸. 어쨌든 사실 그 지역 상권이 최저임금을 이제 차등해서 아래로 하고 서울은 그대로 유지하면은 그 반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많고 뭐 권영구 그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이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쵸.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보통은.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가 뭐 최저임금 낮든 올리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안길 테니까 그 주에서 그 정책을 바꾸는 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파장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한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여기 이건 여기가 얘기하겠네요. 제가 봤을 때 더 깊게 해서 새로운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또 본인이 다른 반론이나 내 스토리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치의 윤리학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네네. 우리 그 어쨌든 개혁신당 천년 당원이시니까, 자, 네.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대선에서 앞으로 이제 좀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는 입장이실 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은 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준석을 개혁 찍으실, 신당이니까. 네, 개혁 개혁신당이니까. 신당이니까. 그쵸. 네. 자, 그래서 김문수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보시지만은, 어쨌든 지금 많은 진영 사람들은 두 후보의 단일화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 어제 그 토론 이후로 김문수를 지지하던 청년 쪽에서 약간 좀 이준석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가 났단 말이에요. 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아,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확실히 이게 네. 대, 예상한 감은 있었어요. 이게 대선 토론을 한 후에는 이준석이 음. 지지율이 10%가 넘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인 사람들도 아, 있고. 있었죠. 근데 이걸 보고 김문수 쪽에서 이준석으로 옮겨왔다. 약간 음. 김문수는 뭔가 약간 이재명을 패면서 약간 조곤조곤이 은근히 이준석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모먼트를 좀 나왔고. 네. 그러면서 일단 이준석 같은 경우는 약간 공약을 내세울 청년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네. 근데 관심 없던 청년들도 이 TV를 보고서 아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정당을 뽑아야 되니까 그 음. 정권을 뽑아야 되니까 이준석한테 표가 갈리지 않았나. 막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네.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단 아,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당장님 같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TV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매체에다 보도가 되는 게 일단 그 영향력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그 매체 음. 자체가. 그러니까는 미디어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약간 그런 관점이에요, 저는. 약간. 음.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 기세를 눈치챘는지, 어, 이재명 내가 맡겠다. 김문수로는 부족해라는 말을 오늘 했대요. 뭐 당연 그거야 뭐. 예, 약간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재명 지지율은 안 깨지고, 그러니까 어제 토론의 총평을 지금 제가 딱 종합을 해봤을 때, 일단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건 권영국 후보. 어쨌든 가장 저점에서 시작했으니까, 어, 그죠. 거의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어그로를 끌면은 이제 이득이 되는 사람이니까 뭐 가장 많은 이득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이 이준석인데, 이준석은 어쨌든 저점이었던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무엇보다 김문수 쪽에서 약간 갈등이 많아요. 지금 보수 진영이 갈라지게 생겼어요. 김문수보다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게 더 속 시원했다. 너무 잘했다. 약간 이런 평이 많아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조금 다크호스로 올라오는 것 같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지자 입장에서는 잘 방어했다. 어, 음. 어쨌든 3대1로, 심지어 고영국 후보도 자기를 까는데, 그죠. 거의 3대1로 까는데 잘 방어했고, 잘 얘기를 했다는 해서, 이재명 측 지지율도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좀 후보가 위태하죠. 여기서, 약간 이준석 후보 쪽에서 약간 공격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약간,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면 잡아야 된다 보세요? 이거는 뭐 필수 불가결한 요소 아닌가. 무조건 아, 잡아야 되지 않나. 중요한 게 일단은
이재명 끌어내리는 걸 일단은 뭐 뽑아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네. 그걸 막는 힘, 그 막아야 되는 사람의 힘 자체가 일단 한 곳으로 몰려야 되잖아요. 근데 네, 서로 그쵸. 약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약간 개혁신당의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음, 한편으로는 공동의 적이 있다곤 하지만 음, 근데 이게 좀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단일화? 약간 단일화라는 말 자체 좀 약간 회의적인 입장이에요. 저는. 음, 뭐 예를 들어서 막 야 전에 이준석이 말했듯이 약간 이준석 그 후보가 말했듯이 아까 박근혜 몰아내야 된다. 막 문재인이랑 또 이정희가 그런 식으로 박근혜 몰아내야 된다. 근데 그게 오히려 반작용으로 박근혜가 뽑혔어요. 근데 그때 그리고 또 두 뭐 사람은 단일 안 하긴 했어, 근데. 이제 안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네, 박근혜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어떻게든. 예,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제 노태우 몰아내려고 또 김영삼이랑 또 김대중 후보 막 그런 식으로 단일화 한다 했다가 막 또 단일화 음, 실패하고 노태우 뽑혔잖아요. 음, 그래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게 이재명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서 음, 이재명 몰아내자라는 슬로건 자체가 예, 그렇죠. 이게 애초에 뭐 문재인이 토론 잘해서 뽑혔습니까? 응. 음, 개발렸는데 뽑혔잖아요. 어쨌든간에 이거 어떻게 청문회에 가까웠어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가 똥 싸질러서 그렇지. 음, 그런 입장에서 이재명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를 토론 봐도 그냥 이재명 지지해요. 이거 보고 나서 정책을 아, 보고 지지하는 사람 없어요. 약간, 물론 사람도 중요한데 이게 정책을 네, 보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제 입장에서는 큰데 네, 뭐 본인 어떻게 이득이 될지. 근데 본인 정책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을 보고 나서 그냥 이재명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한테도 너 일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자존감 심어줬으니까 뭐 20만 원 뿌리니까 음, 뭐, 뭐, 20만 원 뿌려도 상관없어요. 제 입장에서 20만 원 뿌려도 뭐 그냥, 20만 원 받았구나 하고 이득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죠. 음, 내가 미래에 애 낳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나? 내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신도시에서 애 낳고 음, 좋은 인프라에서 뭐 서울보다 좀 덜 받을 수 있어도 월급을 그만큼 기업의 유치가 많이 되고 음, 그러면서 약간 뭐 제2의 서울이 생기고 뭐 그 제2의 서울이란 말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결국에는 제2의 서울이 생겨도 서울로 몰려요. 그쵸, 그래서 네, 서울에 없는 걸 지어야지. 음, 이 지역 균형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충. 그래, 어쨌든 간에 내가 뭐 안심하고 내 아이를 뭐 집값 걱정 없이 뭐 내가 잘해야겠지만 내가 돈 잘 모아야겠지만은 그래도 걱정 없이 애 낳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지 일단 기장기적으로. 그리고 네, 국민연금 뭐 받은 만큼 돌려받는 거. 근데 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이든 이제 뭐지 민주당 뽑히든 간에 서로 네, 양당 합심해서 그냥 그 연금 개혁 막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을 위한 사회가 돼야지. 솔직히 이게 음, 어느 지역이든 간에 노인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음, 이거 노인병원도 많이 생기고 노인학교도 많이 생기는데 네, 근데 과밀화 되면은 이게 좀 세게 다가올 거예요. 이게 우리가 40대 되면은 음, 제가 40대 되면 이게 저도 뭔가 20대로 착각해가지고 약간 말하시는 거 보면 약간 또 동년배 같으시고 약간 마인드 음,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네, 음, 어쨌든 간에 뭐 저희가 그러니까 중년 중장년층이 되면은 네, 일단은 저희를 부양해야 될 그런 청년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최소한 우리까지는 고생해도 우리 자식한테는 음, 자식들 홀로 고생하는 그런 사회는 만들지 말아야지. 그런 걸 그 바라는 미래 부모는 없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식이 약간 음, 노인데도 막 한 100세, 200세, 막 120대 이런 사람들 또 분양해야 되고 약간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또 은퇴 못하고 그건 좀 바라면 좀 약간 바라지 않고 저는 좀 마음이 음, 아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 하면. 그쵸. 물론 제가 잘해야겠지만은 근데 음, 최소한 약간 서로 약간
경쟁이 너무 과열돼도 문제지만 어쨌든 네. 경쟁을 놓고 사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쵸. 일단 어쨌든 미래를 위한 게 좀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저는 음. 연금 개혁이라든지 약간 또 다자녀를 위한 약간 주차장이라든지 약간 번호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청년들 위한 위주한 정책도 있을 거고 네. 결국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쵸. 뭐 저 해외 사니까 뭐 알 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좀 청년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낫긴 하죠. 약간 음. 이준석이 낫다라기보다는 이준석이 내세운 공약이 좋아서 뽑는 거니까.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공약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도 많이 그렇죠.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개혁신당 사람도 아니고 오늘 이준석 지지자 오늘 인터뷰가 마음에 안 들었다. 뭐 토론하고 싶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오늘 이 개혁신당 청년당원님의 인터뷰를 듣고 나 이 사람이랑 한번 좀 토론하고 싶다 하면은 혹시 받을 의향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당인데 저 사람 말하는 것 꼬라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뭐 저 사람이 붙어보고 싶다 했을 때 제가 받냐고요? 약간 약간 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사람이에요. 이재명 지지자인데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정책적으로 이재명 정책이 맞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토론을 하고 싶다라고 딱 오면은 혹시 받을 의향이 있어요? 저는 되게 긍정적인 편이에요. 좋습니다. 오늘 이 대답으로도 충분한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대선 후보 쫙 해봤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 후보 레이스에서 어떤 결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일단 당선 안 되더라도 그만한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약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무조건 이재명이 돼요 제 생각인데. 문재인 뽑혔듯이 약간 호주표가 개발랐는데 약간 문재인 뽑혔듯이. 약간. 이재명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준석이 좀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당연히 뭐 그냥 이재명 지지자들은 뭐 공약 같은 거 뭐 그런 거 보고 뭐 이재명 뽑겠습니까? 솔직히 이재명 공약 뭔지도 모를걸요. 네. 이재명 사람 자체가 싫은 게 아니야. 이재명 사람도 중요한 건데. 네. 아니 뭐 자기 정책에 대한 관심도 없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네. 아니 준비가 된 사람을 뽑아야지 적어도 이게. 약간. 자, 이걸 듣고 계시는 이재명 지지자분들의 충분한 도발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재명 지지자분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인데 이제 본인 생각을 이제 다른 사람이랑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토론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벌써?